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분할 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번 주는 분할 매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식을 잘하는 사람 고수들 중에서 매수를 잘하면은 매수를 잘하는 주식 1단, 매도를 잘하면은 주식 3단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제가. 네,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주식 1단이 되는 시작 단계를 했으니까 오늘 주식 3단이 되는 시작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대부분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냥 한 방에 매도를 하세요. 한 방에 매도하는 게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분할 매도가 이익이에요. 특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구분을 그냥 딱 두 개로 나눠 드릴게요. 한방 매도가 그냥 깔끔한 경우는 손절하는 경우. 손절하는 경우는 그냥 아예 한 번에 그냥 손절하는 게 깔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익 실현 있죠. 수익 실현하는 경우는 분할 매도가 답이에요. 분할 매도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주 경험하시는, 대부분 경험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주식을 딱 매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막 엄청난 상승이 나와. 그럼 나는 손가락 쪽쪽 빨고 있어. 아, 나 저거 저점에 잡았었는데 조금 먹고 팔았는데 이만큼 가는 거를 여기 잘 잡아놓고 여기서 팔아요. 저 주식은 기가 막히게 매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매수했다. 근데 조금 올랐다고 해서 홀랑 팔아먹었더니 그 뒤에 막 날라가요. 2배, 3배 이렇게 막 가요. 뭐 심지어 한 5배도 가. 그럼 손가락 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왜냐면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싸게 내려오면 살려고 했는데 더 높은 가격밖에 형성이 안 돼. 계속 올라가니까. 눌려라 막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내려와 절대. 다들 경험 있으시죠?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내가 매도한 다음에 나오는 추가 상승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요런 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입문 단계로 제가 그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도 1년 목표 수익률 정하라고 하죠. 네. 1년 수익률, 수익의 목표 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네. 자, 이거 다 정하셨을 거예요. 아직 이거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목표 수익률 정하기 영상을 다시 보고 오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제 강의는. 자, 그래서 목표치를 정해야 된다. 목표치를 왜 정해야 되죠? 목표치를 왜 정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디서 매도할 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목표치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목표치 정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해당 종목의 업황이 어떠한가.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떤가, 뭐 화장품 업황이 어떤가, 제약바이오 업황이 어떤가, 뭐 이런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인가, 조선이 어떤가, 증권이 어떤가, 건설이 어떤가 등등등등 업황을 먼저 봐야 돼요. 좋아지는 업황, 앞으로 좋아지는, 기존에 좋았던 게 아니에요. 기존에 좋았는데 앞으로 성장성이 없으면은 정체되는 거잖아요. 정체되는 업황은 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황이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성장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성장이 정체되고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거꾸러지고 하면은 이런 쪽은 매매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랑 뭐 실적 같은 기본적 분석 보고 이 종목의 가치는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만큼은 올라가야 돼. 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요거 분석할 때 실적이나 이런 거 분석할 때 한 가지 이제 팁은 지금 현재 실적 보는 거 중요한데요. 아까 위에 업황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의 다음 분기 그리고 3개월 뒤 실적 그리고 1년 뒤 실적까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뒤까지도 상승이 괜찮은지. 만약에 다음 분기까지 좋은데 다음 분기는 좋아요. 근데 다음 연도가 안 좋다? 그럼 이거 언제 꺾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연도에 이제 정체가 된다라고 생각되면은 뭐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좀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당장 엄청 좋아. 한 6개월 뒤까지도 굉장히 좋은데 악성 리포트가 계속 나와가지고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반도체 업황이 그랬었죠. 작년 2, 3분기까지는 중소기업은 한 2분기까지 좋았고 대기업은 3분기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았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서 3분기까지 좋았잖아요. 중소형주도 2분기까지 좋았고 3분기부터 중소형주가 장비주 같은 거 급락했고 3분기부터 실적이. 근데 이거를 재작년 11월부터 모건스탠리였나요? 그 외국계 증권사가 악성 리포트 내면서부터 미리 밀렸죠, 주가는. 그러니까 1년 뒤에 안 좋아질 거를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거까지는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분석 레포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기 어렵다면은 참고는 하시란 말이에요. 기업의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이슈 재료, 테마주라던가 재료가 있는 종목도 있죠. 뭐 정부 정책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산정이 안 돼요. 재료로 가거나 테마로 가거나 수소차 가치 산정 안 돼요. 지금. 뭐 그 기업이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아요?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당장이야 수소 경전위에서 키운다고 해도 되면 대박이 나겠지만 그만큼 안 되면은 청사진은 누구나 그릴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연말까지 다들 재산 5배 불리는 거 청사진은 누구나 그릴 수 있죠. 근데 다들 5배 가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했나요? 5배는 아니어도 수익은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나 재료 같은 경우는 원래 가치 청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기술적 대응이라는 거는 뭐 차트 매매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이쪽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목표치를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 가서 조금 줄이고 어디 가서 다시 늘리고 이런 구간이 생긴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목표치를 정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주가가 현재 10,000원이라고 칠게요.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잘하면은 저기 목표치를 13,000원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걸리면은 11,000원에서도 한 번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12,000원에서도 한 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요 구간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요 구간이 저항선이 된다. 1차, 2차, 3차 저항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당장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11,000원 구간에 과거에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어. 이제 거래량 붙어있고 캔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본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말 있죠. 아우 이거 물린 거 본전만 오면은 매도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11,000원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현재 10,000원이니까 이게 뭐 8,000원 갔다 왔을지 5,000원 갔다 왔을지 해서 현재 10,000원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아우 지긋지긋해 11,000원 오면 난 이거 팔아버릴 거야 라는 심리가 생길 수 있겠죠. 11,000원 가면은 그러면은 일부 정리를 한다. 12,000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12,000원 가도 정리를 한다. 여기가 이런 게 저항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요런 매물대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가 모든 걸 만들어요. 심리가 가격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쪽에서 매매를 많이 했는가 그런 가격대를 좀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3,000원까지 목표치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를 하면은 좋다. 자, 그런데 13,000원까지 갈 건데 뭘 11,000원, 12,000원, 13,000원을 생각하느냐. 그냥 13,000원까지 나는 끌고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3,000원까지 나는 그냥 남자답게 남자답게 여성분들을 뭐 비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남자답게 약간 요거는 좀 묵직하게 묵직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라고 할 수도 있어. 무식하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이제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남자답게 그냥 묵직하게 과묵하게 들고 간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13,000원까지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저항선 11,000원까지 올랐어. 1차 저항까지. 여기서 거봐 11,000원까지 올라오잖아. 그럼 12,000원 갈 거고 13,000원 가겠지.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고 갔던 분들이 기존에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움직임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좋죠. 과거에 내가 여기서 조금 먹고 홀랑 팔았더니 저기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맞이하게 되냐면은 이런 상황이 나한테 다가와요. 여기서 홀랑 매도했더니 과거에 홀랑 매도했더니 이렇게 쭉 날아가갖고 매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었어. 그랬더니 다시 내려와요 밑으로. 그래서 분명히 플러스 10%였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0%가 됩니다. 9,000원이 지지선이 9,000원까지는 뭐 언제든지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그럼 또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종목 진단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이제 종목 들고 오시겠죠.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막 궁금하니까 막 물어보겠죠. 종목 토론신들 가보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축소는 하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적어도 뭐 전량 매도를 안 하겠으면은 2분의 1이던 아니면 3분의 1이던 줄여놓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은 밑에 내려와도 여기서 절반 혹은 3분의 1 매도한 만큼을 지지선에서 재매수하면 되겠죠. 일부 수익 실현해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겠어요. 재매수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1,000원 올라오면 또 수익 실현하고 하면은 만약에 11,000원에서 돌파를 못해도 시장 영향력이 됐던 수급상이 됐건 뭐가 됐건 여길 돌파 못해도 나는 계속 9,000원에서 11,000원까지 일부 금액이라도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비중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밀리면은 여기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플러스 10%였는데 나중에 마이너스 10% 돼갖고 아이고 어떻게 하고 그냥 손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자, 다시 한 방에 매도한 다음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도하면 추가 상승이 내 것이 아니라서 그냥 들고 갔더니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한 방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요건 짧게 갈게요. 아까 설명드린 매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매도한 다음에 날라가.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더 가니까 눌리면서 할 거야 했는데 안 눌려. 그냥 목표치까지 그냥 가. 그러면은 나는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10%밖에 수익 못 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목표가 13,000원인데 한 12,500원 이 구간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참고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그래서 13,000원 가면은 수익 이게 만족이 안 되겠죠? 12,500원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거의 꼭지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꼬꾸라지죠, 다시.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기존에 수익 났던 것도 다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략 매도를 하는 것도 마인드 컨트롤이 되면 괜찮아요. 아유,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야 라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서 재매수를 하더라고요. 꼭 추격 매수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고. 그거는 목표치 설정도 안 돼 있고, 이유가 목표치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뇌동매매,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거예요. 그건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이거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 조금밖에 못 먹었으니까 나도 더 먹을래 하고 뒤늦게 남의 떡을 탐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할 매도 하면은 수익의 극대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원에서 매수를 했다. 지지선이 9,000원이고 1차는 11,000원, 2차는 12,000원, 3차는 13,000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10% 정도 수익 났을 때 내 1차 저항이죠. 저항선 1차 저항선에서 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해요. 2차, 3차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일부 수익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을 챙겨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현금도 확보됐잖아요. 두 가지가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수익이 확보됐고 현금이 확보됐어요. 제가 현금을 뭐라고 했죠?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익이 났고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생겼어요. 그럼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편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3분의 1 매도하고 1차 저항에서 만약에 그냥 날라갔어. 그럼 2차 저항에서 또 3분의 1 매도해요. 그럼 마음이 더 가벼워져요. 수익 실현을 더 많이 했잖아. 여기서 매도한 거는 20%의 수익이 났잖아요. 요 아래서는 플러스 10%의 수익이 났고 분할 매도했고 플러스 20%의 수익이 났어. 그 다음에 13,000원까지 또 다이렉트 그냥 갔어. 30%의 수익이 났네. 그럼 한 번에 매도했을 때는, 원샷 매도했을 때는 10%의 수익이었잖아요.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은 30%를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평균 가격 내면은 20%의 수익이 생기죠. 그럼 기존에 여러분들이 수익 냈던 10%보다는 몇 배예요? 2배의 수익이 났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익 난 것만 치면 2배죠. 여러분 여기서 10% 수익 낸 다음에 딴 거 홀랑 갈아탔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손실 볼 수도 있겠죠. 그럼 10%의 수익이 아니라, 수익이 10%가 아니라 5% 혹은 잘못하면은 뭐 마이너스인 기분 나쁘니까 본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 수익 보면 큰 수익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이게 10%가 작다는 게 아니고 30%의 비하면이에요. 큰 수익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2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여기 30%까지 끌고 가는, 3차 저항까지 끌고 가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딴짓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수익이 깎일 일이 줄어들겠죠. 수익은 극대화가 됐죠. 10% 볼 거를 20%라는 2배 수익이 됐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계좌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시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된다거나 하면은, 지금은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크게 큰 진전은 없는데 확인되는 게 중요하죠. 팩트가 중요하니까 팩트가 확인된 다음에
만약에 다시 기존에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저항을 1차, 2차, 3차로 만들었냐면은 다 밀려있죠 지금 주가가. 그걸 올라가면서 이런 저항을 계속 만날 거예요. 그거 대비해서 미리 설명해 드린 겁니다. 미리 매도하는 거를 설명해 드린다. 그래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몇 개를 해드릴 거예요. 한 3개 정도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초 부분 먼저 알려드렸다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하나 하면은 여기 무료 종목 제가 항상 공개해드리고 있죠. 요거 보세요. 여기 제 홈에 오시면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무료 따라하기서 영상으로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구독 옛날에 찍은 거네요. 지금 5,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800명도 안 됐을 때네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소식을 빨리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하단는 부분 터치해가지고 여기서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안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족도 평가에서 하위점을 받고 낮은 점수를 받고 그럼 유튜브에 집중을 많이 못합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못 올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회사랑 매니지먼트 관계를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 혼자 고집 부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쪽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고 회사는 다른 쪽 유료 서비스로 넘어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최대한 좋은 자료 제가 많이 올려드릴게요. 약속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할 매도하고 주식 3단대는 이제 1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